안녕하십니까. 온 세상 모두가 맨정신으로 행복하길 바라는 주구플레라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와, 오늘도, 아침에 나오는데 흐리멍텅하게 날씨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낮에는 엄청 또 어저께보다는 조금 덜 덥겠지만, 더울 예정인데, 전 저녁까지, 목장 탐방을 다니느라고, 좀 일정이 바쁜데, 여튼 그렇고요. 하지만 내일은 또 하루 쉴 수 있으니까 그걸 희망으로 삼고 열심히 해야겠죠. 오늘은 제가 단톡방에 있다가 어떤 분께 그 방에 이렇게 관리자분인 것 같은데 그분께 제가 그 방에서 아무래도 가장 이제 그 단주 기간이 긴 사람이다 보니까 뭐라고 해야 할까? 다른 사람들이 이목이 아무래도 집중되는 때가 있겠죠, 가끔씩. 다른 사람들은 막 1년, 2년, 막 6개월 막 이런 식인데, 저만 혼자서 10년 차고, 이제 전 이제 3주 후면은 이제 11년 차인데, 그러니까, 그런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웃라이어다. 보통의 알코올 중독자들은 자기 혼자서 끊는 경우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아웃라이어 뭘까? 그러고 이제 검색을 해봤더니 제대로 된 정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알코올 중독 세계에서는 좀 독특한, 좀 그런 독보적인 존재가 있나 보죠. 근데 저는 그렇게 제가 혼자서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을 하는 걸 보면은 확실히 알코올 중독이 정말 빠져나오기 힘들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빠져나오기 힘들고 끊는 경우가 거의 없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끊느냐 그러면은 그 공식은 있어요. 끊을 수 있는 사람의 확실한 틀은 있어. 일단 중요한 건 그거예요. 저는 그만큼이 되지를 못한데 저보다 대단하신 분들은 병원도 가본 적 없고 약도 먹어본 적 없지만 그냥 생으로 끊으신 분들, 소위 말하는 지독한 분들이죠. 그런 분들은 강단이 있으신 분들이고, 그리고 자기가 책임져야 할 것들을 반드시 책임지는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분들, 그리고 자기가 마음먹고 목표로 삼은 건 반드시 해내고야 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제가 들었던, 사연에서는, 해내고자 하는 의지가 진짜 끝까지, 해낼 때까지 가시는 분들은 여태까지 끊으신 걸로 제가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이제 술을 끊을 때 당시만 해도 의지박약이었고, 근데 그건 있었어요. 고집은 셌어요. 저는 그 페이스북에다가 농담식으로 얘기를 할 땐 저는 제가 가진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최고의 장점은, 고집이 세다이고, 최고의 단점도 고집이 세다라고 하는데, 그거 하나였거든요. 근데 그것만으로 끊을 수 있냐는 거죠, 사람이. 그렇지 않죠. 타고난 게 있는 건 분명해요. 그런데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 중간에 실패하시는 분들이 어떤 식으로 실패를 하냐면은 대부분 이 정도는 괜찮겠지. 병원에 계신 분들은 나 정도면 이 사람들과 달라. 나는 이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야. 나 정도면 괜찮겠지. 그걸로 가고 어느 정도 몸이 괜찮아지고 나면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 이걸로 무너져요. 스토리를, 레퍼토리 다 똑같아. 하나도 다른 분들 없어. 예를 들어서 뭐 술 마시고 싶은 뭐 어떤 사유가 이렇게 생겨난다고 하잖아요. 뭐 갑자기 뭐 슬픈 일이 생겨서, 힘든 일이 생겨서, 기쁜 일이 생겨서, 뭐가 생겨서, 다 핑계야. 다 탓이고, 결국에는, 근본적으로는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하는 심리가 계속 저변에 깔려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술을 끊을 때 당시에는 제 자신을 완전 다 버렸어요.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본래가 제 잘난 맛에 살다가 제 잘난 맛으로 사는 거지 세상에 이렇게 어울려지지도 않고 세상에서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자괴감을, 그리고 세상과의 괴리를 술로 다 풀었던 것 뿐이거든요. 그런 제 자신을 다 놓아버리고요. 병원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이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이구나. 외부에서 바라봤을 때는 나는 내 딴에는 내가 이 사람들보다 어떤 부분에서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사람이나 나나 그냥 똑같은 정신병자, 똑같은 알코올 중독자, 똑같은 인생 쓰레기, 똑같은 망한 사람, 똑같이 볼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그걸 받아들이는 게 거의 1년이 넘게 걸린 거예요. 엄청 힘들었죠. 심적으로. 솔직히 말해서 어떻게 보면 정신 붕괴? 예, 멘탈이 다 녹아내릴 정도로 그렇게 뭐라고 해야 할까? 정신적으로 되게 많이 털렸고 힘들었고 괴로웠고 정말 솔직히 모든 걸 포기하고 싶고 그럼 자살이야기 어렵게 했었죠. 자살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열심히 살아야 할 모든 삶의 낙을 다 잃어버리고 그랬었는데 그거죠. 저는 어쨌거나 그래 나 쓰레기인 건 알겠어. 오케이 나 쓰레기야. 인간 쓰레기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그랬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는 그래도 제가 아예 성격마저 완전 그냥 파탄난 그런 막장 성격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도 아주 극소수일지언정 손가락이 꼽을 정도의 극소수일지언정 제가 그냥 멀쩡하게 건강하게만 살아만 있어도 그냥 열심히 일을 안 해도 돼. 그냥 숨만 쉬고 살아만 있어도 그래도 좋아해 줄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에 좋아.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 나를 내가 끌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겠고 그리고 저번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 오기는 있단 말이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그 사람들한테 말했던 것들이 전부 틀린 것은 아니고 거기에서도 맞는 말은 있고 내 말 맞잖아 라는 말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사람들한테 거봐 이거 내 말 맞잖아. 근데 저는 술 때문에 망가진 것 때문에 제가 맞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무시를 당했던 게 너무 억울했던 거예요. 그건 풀고 싶은 거야 또. 되게 솔직히 전 술 끊을 당시에 되게 휘황찬란한 미래 전 지금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을 거라고도 상상을 못했고요. 그때 생각해보면 지금 완전 용된 거죠. 그때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는 그런 거 상상도 못했고요. 그냥 사람이라도 되어보자.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면 그럴 만한데 사람들이 좀 받아들일 정도로 그런 정도만 되어보자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겨왔고 그리고 이제 반면교사들 태어나고 나서 다른 태어난 사람들의 망가지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 나는 술만 안 먹고 있어도 이 사람들보다 낫지 않아. 반면교사들 이런 거 병원에서는 거울 치료를 당하고 퇴원에서는 반면교사를 당해서 그걸로 이제 버티고 넘어온 거거든요 사실상. 저는 그런데 제가 봤던 술을 여태까지 끊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저와는 좀 달라요. 저는 솔직히 제가 생각할 때 그냥 애기의 오기, 아기의 고집 그런 느낌이고 제가 느낄 때는 다른 분들은 정말로 책임감이 가장 1번이었고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양심이 없는 사람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놓아버리지 못하는 사람 내가 정말 인생 쓰레기구나. 내가 아무리 내가 웅대한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고 웅장한 자신의 무언가를 가치를 이렇게 지니고 있다 쳐도 그거는 드러나지 않았으면 없는 거잖아요. 그건 내 안에만 담겨 있는 거지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나를 바라봤을 때는 나는 그냥 밑바닥이구나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아예 밑바닥부터 그냥 깔고 난 밑바닥이구나 이거를 깔아놓고 그래 여기서 그냥 0으로 시작하자. 아예 내 인생 모든 걸 내려놓고 이걸 시작하자 할 수 있는 사람. 그건 이제 특히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 그런데 가족이 있으신 분들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 가족들을 다 책임을 질 수는 없다 쳐도 최소한 짐은 되지 말아야지. 내가 가족들에게 짐이 되는 삶을 살지 말아야지 하고 그 각오를 가지실 수 있는 분들 내 모든 걸 포기하고서라도 결국에 내가 술을 끊는다는 건 내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걸 끊어야 하는 거잖아. 내 행복을 포기해야 하는 거잖아. 내 행복을 포기하고 내 인생 미래에 대한 내 인생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들은 내 인생 모든 미래가 알코올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술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으니까 오로지 술만이 나의 행복인데 근데 그걸 포기할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생각할 때 포인트는 이거 같아요. 1번은 양심. 제가 볼 때 양심이 없는 사람은 술을 끊겠다는 생각할 일이 없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양심이 있어야 하고 2번이 책임. 내가 살고 있는 이 속에서 내가 저질렀던 모든 것들을 이 사람들에게 최소한 내가 빚진 것이 있으면 갚고 갈 의지가 있는가. 죽을 때 죽더라도 빚은 갚고 가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이 책임, 양심, 책임 그리고 모든 것의 기본인데 사실 마지막에 표현하긴 하지만은 끝까지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 끝까지 버틸 수 있느냐. 저는 이런 느낌이었어요. 사실
저는 이거 술을 끊고 이렇게 넘어오면서 자신감이 생긴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저는 고문실에 끌려가도 불지 않고 버틸 자신이 생겼었어요. 왜냐면 술도 참고 있는 와중에 뭐 그런 고문들이 손가락 잘려나가고 이런 거 뭐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드시 지켜야 할 비밀이라면 그런 자신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그 끝까지 견뎌낼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제 일생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서, 그러니까 마냥 좋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일만의 희망을 가지는 건 뭐냐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특징이 여태까지 하고 있는, 될 때까지 버틴다. 어쨌거나 버틴 힘은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미래에 대해서 뭐 그렇게 썩 엄청나게 낙관하고 그러진 않지만, 그래도 과거에 비하면은, 과거에 내가 꿈꿀 수 있었던 것들에 비하면은 지금은 훨씬 큰 꿈을 꾸고 그런 것들을 향해서 내가 나아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런 부분들을 자신을 돌아보면서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처음부터 이렇게 인내심이 강하고 이렇게 뭐라고 해야 할까?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제가 본래 성격 되게 번개불을 콩고아 먹듯이 진짜 엄청 성격 급하고 포기도 정말 빠르고 뭐든지 그냥 그랬는데, 저는 그냥 오기와 고집을 인내심으로 변환시킨 거예요. 이 고집을 지키기 위해서. 그거를 이제 인내심으로 변화를 시킨 건데, 참는 능력으로.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기가 정말 소중한 것이 있다면, 지키고 있는 소중한 것들이 있다면, 그걸 지키기 위해서, 내가 정말 가장 커다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했던 것들을 포기해야 하는구나.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차피 안 돼요. 겪어본 분은 아시겠지만은, 결국에는 내가 술을 마시는 행복을 포기를 해야 해. 일생에서 가장 큰 그런 각오를 하실 수 있느냐. 그 각오가 되셨으면은 제대로 된 시작이 될 수 있고, 또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거, 이왕 일단 내가 알코올 중독이 됐다는 자체가 이미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엔 결론적으로 좀 밑바닥이구나. 내가 밑바닥에서 0에서 시작해야 하는구나. 이거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거 내려놓으셔야 해요. 과거의 영광, 내가 가지고 있던 큰 꿈, 그거 다 0으로 시작해야 해요. 네. 그거를 좀, 근데 말씀을 드렸는데 말은 쉬운데 참 어렵죠. 예. 사실 말도 쉬운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튼 그렇고, 여러분들 좀 그런 부분들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대신에 정말로 이건 제가 100%가 아니라 한 255% 제가 확신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술을 포기하는 순간 얻을 수 있는 것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게 많을 수 있어요. 정말로. 그리고 맨정신으로 멘탈 놓고 노는 거 한번 해보시면은, 자유롭게 행복하다는 게 이런 거구나. 맨정신으로 시작 멘트 있죠. 맨정신으로 행복하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거를 정말 한 번만 제대로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걸 한번 느끼고 나면은 다시는 음주의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확실하게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오늘의 영상을 남겨봤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